230쪽 고차방정식은 센하고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좀 나중에 할 거야. 고차방정식이란 건 뭐냐면 1차, 2차, 그 다음 3차 이상을 대부분 그냥 고차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거는 잠시 보류를 한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다는 거야. 순서를 바꿀 거고, 그래서 고차방정식의 해법 한 몇 장이야? 한 서너 장. 그리고 방정식의 응용도, 이건 해야 되려나? 234. 요거는 하자. 234요? 응. 여기는 뭐, 여기는 고차도 아니니까, 기껏해야. 운영의 활용이죠. 이게 내려치면 되게 싫어. 방정식 응용.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말로 더블 나온 거지. 말로 더블 나온 거에서 적당한 변수를 잡고 말로 나온 거를 등식 또는 부등식으로 바꿔 써야 돼. 거기까지가 어려울 거야, 아마. 바꿔 쓰면 그 다음에 풀이는 별로 어렵질 않아. 바꿔 쓰는 게 어렵지. 바꿔 쓸 때, TV 보고 싶어? 바꿔 쓰는 요령이라기보다 중간 단계를 보여줄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로 돼 있는 걸 수식으로 한 번에 옮겨 쓰기가 잘 생각이 안 나. 사실은 선생님 급 돼야 그게 한 번에 따다닥 넘어가는 거고, 선생님 급도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봐야 돼. 그 중간 단계를 보여줄게. 그래서 중간 단계를 뭐 원하면 써. 실제로 답안지에는 쓰지 마. 서술형 풀이 답안지에는 쓰지 말고 혼자 풀 때는 중간 단계를 쓰는 걸 습관을 들여봐. 좋아, 그게. 예를 들어서 기본 문제, 여기는 기본 문제 내가 다 풀어줄게.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를 출발하였다. 평균 속도 88인 이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각을 구하여라. 우선 시각과 시간의 차이는 알지? 알지? 시각은 What time is it now? 라고 할 때 요 time, 요게 시각을 의미해. 어느 순간이야. 순간이고, 시간은 이게 사이간자지.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가 시각과 시각의 사이를 뜻해. 그러니까 영어로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타임 인터벌이야. 타임 인터벌이야. 그 개념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3시, 이거는 시각이야. 3시 30분, 이것도 시각이야. 근데 3시 20분에서 4시 40분까지 그 간격, 그건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명칭에서 벌써, 단위에서 벌써 다르잖아. 1시간 20분. 간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치? 요런 건 시간이야. 보통, 이건 수학적으로 이게 정의하려다 보니까 시각과 시간을 구분했지. 일상생활에서는 다들 시간 그러지. 지금 몇 시야? 몇 시간이야? 아닌가? 몇 시야? 몇 시야? 그나마 우리나라 말은 좀 구분을 하는 편이다. 시각이라고는 안 하고 몇 시라고 하지. 몇 시. 아닌데? 아니야. 몇 시다. 지금 3시다, 4시다 하는 거는 그 시각을 나타내는 단위에 해당한다. 지금 3시야. 그러면은 3 o'clock. o'clock에 해당하잖아. 타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도 만나자고 그러면 언제 만나자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봐 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치? 우리나라 말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려면은 시간,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아니라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영어에서도 사실 여기서도 타임이라고 그러고 뭐 타임 인터벌이라고 내가 썼지만
시간을 뜻할 때 time이라고 많이 써. How long time? 어쩌고 저쩌고,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한글이다 영어다의 구분이 아니라 일상 용어냐 수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용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시각과 시간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게 시간을 뜻하려면은 1시간 20분간 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만 얘기를 해놓고,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하였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어느 시각에 출발한 거지. 정확히 안 가르쳐 준 거지, 출발 시각을. 그러고서 평균 속도 88로 28km를 달렸어. 에라이 씨, 귀찮네. 출발한 시각을 9시 모르니까 x분이라고 할게. 그 다음 평균 속도가 88. 그 다음 이 자동차가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출발해서 땅 해가지고 28km를 달렸더니, 그랬더니 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출발 시점은 이거고 28km를 달렸더니 시계가 시침과 분침이 겹쳤다. 대략 몇 시일까? 아직은 몰라. 10시 50분? 9시 몇 분일 수도 있고, 자, 9시 몇 분일 수도 있고, 10시 몇 분일 수도 있고, 9시 몇 분일 수도 있고, 10시 몇 분일 수도 있어. 아직은 정확히 몰라. 그래서 9시 몇 분, 즉 9시와 10시 사이에서 시침, 분침이 겹쳤는지, 아니면 자, 9시, 10시, 11시 있는데 10시와 11시 사이에서 겹쳤는지 아직은 몰라. 정확히 몰라. 그러면 이런 경우인지 저런 경우인지 알기 위해서 28km를 가는 동안 시간이 출발했을 때와 때로부터 요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속도로 알 수 있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지. 그래서 시간을 계산을 할 거야. 는 28km를 88km/h로 나누면, 아이고야, 4로 나누면 22분의 7 시간. 숫자 참 더럽다. 이걸 뭐 몇 분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껄끄럽네. 자, 이제 요거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경우를 또 따져볼게. 9시 y분, 여기서는 10시 y분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9시 y분에 시침과 분침이 겹쳤다면 각도가 똑같다라고 해야 되지.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보통 12시를 기준 잡지. 그래가지고 시침이 돌아간 각도는 우선은 270도에다가 시침이 돌아간 각도만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시침 각은 270도 더하기 얼마? 1분에 몇 도씩 돌아가니? 1분에 0.5도? 응. 이렇게 하면 돼. 60분에 30도를 돌아가. 그러면 1분에 몇 도? 이렇게 하면 되지. 실제로 나는 이거 안 외워. 1분에 몇 도씩 돌아간다. 안 외워.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60대 30, 1대 0.5. 그래서 0.5. 0.5y. 시침의 각이 나왔지. 분침의 각. 분침이 얼만큼 걸어? 분침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거지. 분침은 1분에 몇 도? 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60분에 360도. 그러니까 1분에 몇 도? 그래서 6도.
6y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겹칠 때는 언제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는 거니까 270은 이거 5.5y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양쪽에 10배 하고 55분의 2700. 그래서 y는 마음에 안 든다. 11분의 5로 나눈 거니까 540. 그치? 뭐 대충 봐서 50분 조금 안 되겠네. 이렇게만 냅두고. 자, 그럼 이쪽에서도 하나 풀어 놓을까? 10시 몇 분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시침각은 10시 몇 분이다. 그러면 시침이 우선 10시까지는 가 있었고 거기서 돌아간 거니까 270도에다 30도에다 300도 300 더하기 0.5y 분침각은 몇 도? 6y.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풀려면 300 equal 5.5y고 똑같은 계산을 해보면은 y는 아이고 암산이 안된다. y는 55분의 3000이고 는 11분의 600. 맞니? 네, 근데 이편 5.5y 6.7배가 나는데 670. 이거 아까 10배 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바로 옆에 0 붙은 그래서 0을 붙여버린 거야 아까. 자, 우선 이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이걸 봐봐. 이제 22분의 7시간을 분으로 표현하면 대략 몇 분일까요? 정확히는 하지 말고 대략 60을 곱해버리면 22분의 6, 7, 42, 420분이지. 대략 몇 분? 20분 조금 안 되지. 20분 조금 안 돼. 도착 시간이 이랬다면 9시 어쩌고 였다면 이게 대략 50분인데 이거는 대략 55분이라고 쳐볼게. 9시 50분 근처에 도착을 했다면 대략 20분 전에 출발했다. 9시와 10시 사이가 되지. 근데 얘는 10시 55분에 10시 55분쯤에 도착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20분 전에 하면은 기껏해야 10시 35분이야. 출발 시간이 안 맞아. 출발 시각이 9시에서 10시 사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쪽은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정석에서 이거를 체크 안 했을 것 같은데. 겹치는 게 당연히 9시에서 10시 사이라고 가정하고 풀었지. 이것도 까다로운 선생 만나면 감점이야. 이것도. 자, 우선 그래서 9시, 그러니까 도착 시각을 찾아냈어. 9시 해놓고 이제 근사값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11분의 540분이야. 거기서 요만큼 전에 출발했지. 이제 뺄셈을 해야지. 9시 11분의 540분 빼기 22분의 420이니까 11분의 210분 하면은 9시 얼마니? 11분의 330분이네. 그래서 9시 30분이네. 9시 30분에 출발했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21분에 620이란 게 어디서 뜯어왔나요? 저 위에서는 22분에 420이라고 했던 거를 아래 위 2로 약분한 거야. 됐니? 뭐 쓰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게 내가 썼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얘기할게. 말에서 수식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을 쓰겠다 그랬지. 중간 과정. 말과 수식이 막 섞여 있는 데가 있어. 내 풀이를 보면 요런 거
등식을 썼는데 막 한글이 막 섞여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안 썼지만 여기 안 썼구나. 시간 안 썼네.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수학이다 그러면은 한글을 잘 안 써. 영어도 잘 안 써 사실. 영어 기호는 쓰지. 응. X, Y 이런 식으로 기호는 갖다 쓰지. 영문자 혹은 아라비아 글자, 그리스 문자를 갖다 쓰기는 하지만 단어를 갖다 쓰진 않아. 웬만해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권의 차이야. 미국에서 쓴 논문을 프랑스 사람이 읽으려면 거기에 영어 말이 들어가서는 곤란해. 글자는 들어가도 괜찮아. 글자를 구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거는 좀 헷갈리겠다. L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옷도 헷갈리겠지? 시옷 말고 구분이 잘 될 만한 거 뭐 있니? 세모. 리을 제곱 다 빼기 2 리을 2하고 이거하고 비슷하다. 빼기 3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걸 일종의 기호로 생각해서 떠듬 이해는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알아먹는 확률은 작을 거야. 하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알아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걸 갖다가 하양이 로마 제곱 이렇게까지 쓴다면 이거를 기호로 보기에는 좀 버겁잖아. 잡소리는 그만하자.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쓴 부분은 뭐냐? 그런 룰을 깬 거야. 깨버린 거야. 말을 일부러 썼어. 왜 그랬냐 하면은 응용 문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제 상황을 말로 써놓은 문제야.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이 바꾸는 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단계로 쪼개자는 거야. 이 중간 단계에서는 말과 수식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의미만 잘 통하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로 한 번에 건너가는 게 되면 좋고, 되면 그냥 그렇게 해. 잘 안 되면은 말과 수식이 섞여 있는 거를 써봐. 습관을 들여봐. 이게 이상한 습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방식도 아니고, 수학은 아니지만 저쪽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런 방법론이 있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거를 프로그램화 하려면 한 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프로그램화라는 게 보통 코딩이라고 불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코딩이 한 번에 넘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수도 코딩이라는 말을 써. 수도라는 거는 이제 니네가 처음 접하는 영어일 거야 아마. 영어 단어는 아니고 접두사인데 수도 하면은 진짜는 아니고 조금 짜가 냄새가 나는 그 유사품 뭐 이런 거 있지. 짝퉁 이런 거. 그런 접두사야. 그래서 코딩은 아닌데 코딩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짜 코딩? 뭐 중간 단계 코딩? 이런 식의 그런 의미야.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이제 전산쟁이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말과 코딩이 막 섞여 들어가. 그걸 하는 이유는 한 번에 넘어가기 어려워서야. 또는 한 번에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전산쟁이들끼리만 알아보는 거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로 써놓으면은 얘도 그럭저럭 읽을 줄 알고 얘도 그럭저럭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웹뱅킹을 이런 기능을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주세요. 뭐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디 집어넣고 한 다음에 그 인터넷 뱅킹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주세요. 전산쟁이들이 왔어. 네, 만들어 줄게요. 얼마, 뭐 1년 동안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뭐 2억, 어쩌고저쩌고 했어. 얘네하고, 이런 상황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전산쟁이가 아닐 거야. 그 은행의 뭐 본사에 어떤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급일 거라고. 최소한 팀장, 좀 높이 가면 뭐 이사, 뭐 이런 급일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전산을 모르잖아. 이거 갖다 들이대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난 저게 까먹는데 저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쟤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대화가 안 될 때 중간 단계를 만들어주면, 그거는 제대로는 이해 못해도 약간이나마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래서 어떤 똑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건데, 말로 표현된 것과 어떤 전문 용어로 표현된 거가 있어서 왔다 갔다를 하려면, 한 번에 왔다 갔다가 어렵다면 중간 단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니네가 지금 중1, 중2 그 정도의 응용 문제를 풀어라 하면은 아마 익숙하니까 중간 단계 없이 그냥도 풀 거야. 응용 문제 보고서 문자 딱딱딱 잡아서 등식 쓰고 쫙 풀 거야. 아마도. 근데 지금 중1이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1 동생이 뭘 물어봤다. 설명해 주려면은 한 번에 딱 이게 변형하는 걸 보여주면은 어려워해. 그럴 때 이 중간 단계를 거쳐주면은 도움이 된다고. 유제 15번에서 가로 1번만 풀어봐.